Hi everyone, welcome to Speed Phonics Teacher Training Video Serie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peed Phonics의 Teacher Training Video Series를 진행할 박희양이라고 합니다. You can call me Michelle. And as you can see, yes, I'm the author of Speed Phonics series and also a professional teacher trainer for young learners. 보시다시피 제가 바로 Speed Phonic스를 쓴 저자이고요. 또 지난 8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 러너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진행해온 티처 트레이닝이기도 합니다. 저의 메인 스페셜티는 바로 Phonics 스토리텔링,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비디오는 바로 Speed Phonics라는 교재를 사용하시게 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분들을 위한 티처 트레이닝 비디오입니다. 와우! 파닉스 교재에 티처 트레이닝 비디오가 있다는 사실 좀 생소하시죠? 네, 바로 피어슨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난 8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교육, 사교육, 그리고 파닉스를 접하는 선생님, 원장님, 교장,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도 Korean, Native Speaking,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닉스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이 학교를 다닐 때, 어렸을 때는 파닉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파닉스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닉스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나중에 파닉스에 대해서 또 체계적인 교육을 배우느냐. 물론 지금 파닉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들은 파닉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닉스가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라고 나름대로 약간 베이그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파닉스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 가르치면서도 약간 이게 이쪽으로 가도 되나 저쪽으로 가도 되는 자신이 없으시고 자녀를 이렇게 맡기는 어머님들께서도 이 아이가 파닉스를 다 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좀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분들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동영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희 Speed Phonics 교재 자체의 특성입니다. 자, 타이틀 Speed Phonics. 뭔가 speed,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는 저희 책도 바로 2권입니다. 기존의 파닉스 책은 4권 또는 5권, 더 많이 6개월, 8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제 교재는 단 2권으로 끝납니다.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기획을 가지고 있는 파닉스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가 어떻게 좀 다르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를 또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2가지 이유로 제 비디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There are 4 sessions totally. 자, 4개의 강의, 30분 정도 짧고 굵게 파닉스의 핵심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교재를 쓰시기 전에 실제로 수업을 하시기 전에 이 4개의 동영상 강의를 먼저 봐주시고 실제 티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Speed Phonics 시리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파닉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로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닉스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컨셉이 있어요. 그걸 한두 가지 설명해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Okay, Speed Phonics Series. 이것이 바로 저희의 2권, Book 1, Book 2입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4권, 5권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2권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유닛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닛의 페이지입니다. 와우, 굉장히 다르죠? 네, 보통은 음가를 첫 번째 싱글 레터를 소개를 할 때 보통 세 음가를 한 유닛에서 소개를 합니다. But what about this? Yes, you can see 알파벳이 총 26개죠. 그 26개의 반, 네, 장장 13개의 소리가 한 유닛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스피드 파닉스 전체 책의 구성이라던가 유닛 구성 목차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낯서시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려도 별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네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과연 스피드 파닉스의 타겟 스튜던트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Who is this book for? 제가 5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Yes or No 나름대로 게스팅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저는 파닉스가 처음이에요. 파닉스를 처음 공부할 건데 저학년 처음 공부할 건데 이 책으로 할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괜찮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한 유닛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고학년은 괜찮아요.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의 타겟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처음으로 파닉스 하실 경우에는 기존의 훌륭한 교재 쓰시고요. 자, 두 번째, 파닉스를 하긴 했는데 이런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요즘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파닉스를 시작하죠. 그래서 파닉스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확실히는 잘 그러니까 2%가 부족한, 즉 consolidation은 아직 되지 않은, 그래서 다시 똑같은 책으로 하려니 너무 기간도 길고 똑같은 책이라서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안 하고 넘어가자니 이것도 좀 불안한 그런 아이들 저희의 타겟입니다. 세 번째로, 소리는 알아요. 각각의 음가는 아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스피드 파닉스 교재 쓰셔야 되죠. 네 번째, 이런 아이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닉스를 할 그 때를 놓쳐버리고 이미 고학년이 되어버린 거죠. 아시겠지만 고학년이 되면 이제 리딩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new words, long words, difficult words가 소나기처럼 막 퍼붓는데 파닉스 할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때를 좀 놓쳐서 고학년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 마땅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스피드 파닉스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독을 해서 읽는 건 괜찮아요. 또 그런 트렌드가 있었죠. 파닉스 필요 없어. 그냥 많이 읽으면 파닉스가 저절로 돼.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다 독을 하면 읽는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학생들별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다? 스펠링 게싱이 약합니다. 그런 경우에 빨리 파닉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저의 스피드 파닉스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그런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께 저희 스피드 파닉스를 제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FAQs about phonics. 자, 도대체 파닉스란 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9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Okay. Do you have any question about phonics too? Okay, let's take a look. 첫 번째, 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phonics 꼭 해야 되나요? 좀 안 할 수 없나?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안 하고 싶죠?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질문 앞으로 천천히 해결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어떤 시기가 있을까요? 어려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도 괜찮을까요? 그 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닉스를 하기 전에 뭘 먼저 미리 해놓으면 좋을까요? 그런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케이, 파닉스를 하겠다. 일단 그렇다면 Exactly what is phonics? 파닉스란 스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파닉스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까지 해야 파닉스를 다 했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또한 as a teacher, how can I check whether my students have mastered phonics or not? 그러니까 교사로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파닉스를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느냐 많은 질문들 들어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다 알아요. CH가 인지도 알고 NG가 인지도 알고 소리는 다 아는데 읽을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는 또 파닉스를 2, 3년 다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대한 대답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이 sight words는 무엇이며 파닉스는 무엇이냐. 또 많은 분들이 파닉스 그거 발음 수업 아니에요? 네, 특히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질문하십니다. Is it a pronunciation class? 물론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저희 연배들은 어렸을 때 발음 기호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읽을 때 발음 기호로서 그 단어를 읽게 되죠. 근데 요즘은 발음 기호에 대한 얘기가 쭉 들어가고 파닉스가 부상을 합니다. 그럼 이 둘은 또 어떤 관계가 있으며 발음 기호는 지금 가르쳐야 되냐 안 가르쳐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컨트로버시가 좀 있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Do these questions appeal to you too?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지금 바로 드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4개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key concepts that phonics teachers must know. 좀 강하게 must라는 조동사를 썼습니다. 학부모님들 아셔도 좋고 일반인들 아셔도 좋지만 정말 특히 파닉스를 내가 가르쳐야 되는 교사라면 이 정도 이론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recommendation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의 키 컨셉만 아시면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okay, here is a phonics fact. Let's read. Research shows that the two best predictors of early reading success. Okay, early reading success. 어려서 리딩의 success를 일으키려면 2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는데 What's A and B? Alright, A is alphabet recognition.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알파벳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phonics, fact라고 할 때 저것이 FACT다. 알파벳을 아는 거. 그러니까 알파벳을 아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바로 Wow, it's a big word. Phonemic awareness. Phonemic awareness.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phoneme이죠. What is phoneme? 이것은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What is phoneme? Phoneme in Korean? 음소. in Korean도 어려워요. 자, 여기서 phoneme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좀 어렵다 보니 일단 제가 한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So, let's read. Okay. 바다를 보러 가다. Okay. Here, there are 3 content words. Content words. Can you take a guess? Yes. 바다, 보다, and 가다. Okay? Then let's try with 바다 and 보다 first. 자, 바다, 보다. They look similar and they sound very similar. 굉장히 비슷하죠. But they're different. 굉장히 당연하죠. So my question. What makes these two words different? Yes, very good. 바로 아와 오의 차이죠. Very good. So now let's take another try. What about 바다 and 가다? They look similar, they sound similar, but they are different. 자, 무엇이 이 두 단어를 다르게 한다? 바로 g. 오케이. 자, 그러면 파님 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파님입니다. 자, 이 g, 오 이것이 바로 파님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정의를 하면 Okay, here is the definition of phoneme. So look through it and find the keyword. What is phoneme? Yes, it's a sound. sound입니다. 쉽게 말하면 sound예요. So what is phoneme? It's a sound.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phoneme이라고 하죠. Going a little bit further, it's smallest segmental unit of sound. 소리는 소리인데 가장 최소의
작은 소리고 그것 때문에 의미가 서로 달라져야 돼요. 아, 조금 어렵죠? 제가 2를 준비했습니다. Okay, here are 4 words. Let's read aloud. B, F, P, and C. 자, question. They look similar, they sound similar, but they are different in meaning. What makes these 4 words different? Yes, exactly. 바로 BFPS죠. 하지만 자, 여러분이 이것을 BFPS라고 읽으면 these are alphabets. These are letters. If you want to call this as phonemes, how should call this? 자, 이것을 phoneme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는다? 네, 이제 감이 오시죠? B, F, P, S가 바로 phoneme입니다. 그렇다면 알파벳, phoneme 좀 헷갈리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phoneme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기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슬래시를 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알파벳이라도 슬래시 속에 있으면 아하, 이것은 phoneme이구나,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또 이제 당연한 것은 언어마다 phoneme의 체계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것은 for your just information, 참고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한국어와 영어는 반드시 phoneme의 시스템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끄다, 크다 다르죠. 뭐 불을 끄다 하고 크다 다릅니다. 즉, 이 크 사운드와 끄 사운드가 there are 2 different phonemes. 2개예요. 자, 그러면 영어 한번 볼까요? Can you read this? cat, skill. 그쵸? 물론 skill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보통은 skill이라고 읽습니다. 끄. 하지만 영어에서는 하나의 phoneme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Okay, what about tree and steel? 뜨. 하지만 영어에서는 하나로 표시를 하고요. 자, 트. 세 번째 건 뭘까요? 짐작하시죠? 바로 pen, speak. 하나의 phoneme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된 소리와 거센 소리 2개로 나뉘어지는 phoneme이 영어에서는 하나의 phoneme으로 인식된다는 것. 아, 이렇게 다르구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는 한국인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이 바로 phoneme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태스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어에서 phoneme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house. Okay. How many alphabet letters are there? 하나, 둘, 셋, 넷, 5개죠? Then what about phonemes? Can you take a guess? Okay. How many? 3입니다. 맞히셨나요? 왜 그렇죠? 아우, 스 이렇게 해서 3개인 거죠. 그러면 제가 5개의 단어를 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세어서 숫자를 세어보시겠어요?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phoneme에 대해서 get a more sense of it. 어떤 건지 감을 잡는 활동이기 때문에 뭐 받고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유념하실 필요는 없죠. Okay, are you done? So, I will show you the answers. Here we go. 괜찮으신가요? 자, forget, 스펠링은 6개죠. alphabet은 6개지만 there are 5 phonemes. What? F, or. OR이 하나의 phoneme입니다. 그래서 F, or, at. 그렇게 해서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소리들이 스펠링은 2개일지라도 하나의 phoneme으로 인식이 됩니다. nex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알파벳이 4개인데 소리는 5개죠. 왜냐하면 X가 크스 2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태스크를 한 이유는 뭐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세요. 그것이 아니라 my point was alphabets and phonemes are different. That was my point.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phonics fact를 보여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리딩을 잘 하려면 이 2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alphabet과 phoneme을 둘 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phonic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honics를 할 때에는
알파벳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 둘 다를 알 때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단어를,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를 읽고 싶을 때 무엇을 사용했죠? 네, 발음기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phonemic symbols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단어가 딱 나타나면 일단 발음기호부터 막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발음기호를 보고 아하, knife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발음기호 없이 그 스펠링의 형태를 보고, 즉 with the letters, students are able to guess the sounds. 그래서 스펠링의 패턴을 보고 소리를 유추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파닉스가 하는 일이죠. 외국인이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흥미롭게도 한국어는 알파벳과 sounds, phoneme이 거의 1대1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매칭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파닉스라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바로 매칭이 되니까. However, in English, how many alphabets are there? Yes, 26. Then how many phonemes are there? Can you take a guess? 네, 26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어떤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소개한 것은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장장 yes, as many as 45. 또 다른 데서는 44. Anyway, approximately more than 40. 그러니까 거의 2배죠. 그러니 1대1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We are sad.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파닉스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했던 내용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Early reading success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phoneme을 알아야 되죠. 소리를 알아야 되죠. 자, 두 번째는 phoneme as a sound. 자, 그렇다면 letter, how many phonemes are there? letter, l, e, t, or. 그래서 4개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알파벳은 26개인데 phoneme이 44 또는 45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칭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펠링, 리딩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거구나. 그 언어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그래서 phonics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Both alphabets and sounds. Phonemes. 이렇게 되는 거죠. Yes, you did a good job. Excellent. 자, 이제 거의 랩업 할 시간이 됩니다. 저희가 9개의 질문을 던졌죠. 자,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몇 가지가 해결이 될까요? 오케이. Number 1. phonics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됩니다.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상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짝 언급이 되었었죠. 발음기호와 phonics. 과거에는 발음기호로 단어를 읽었다면 지금은 phonics를 통해서 단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음기호는 obsolete?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발음기호는 중요합니다. 단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시대에는 영어를 언제 배우죠? 알파벳 언제 처음으로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근데 저는 중1 때 처음 배웁니다. 자, 중1은 Our brains are ready to learn things.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발달 과정상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발음 기호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Then what about now? 아이들이 알파벳을 처음 언제 배우죠? 5세, 6세, 7세 굉장히 나이가 어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아직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발음 기호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too much.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면서 발음 기호가 없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조금 나이가 돼서 충분히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교사의 판단에 따라서 발음 기호를 하는 것이 괜찮아, 중요해 그러면 발음 기호를 그제서야 소개를 해 주실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바로 Speed Phonics Series 타겟 스튜던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frequently asked questions. 총 9개 소개를 했고 오늘 2가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파닉스의 가장 키 컨셉, okay, what is phoneme, phonemic awareness에 대해서 또 좀 간단하고 쉽게 해결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바로 what is phonics? 그럼 파닉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2가지 정의를 준비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정의 소개해드리고 저희 교재와 함께 티칭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his class an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See you next time.